자, 좋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삼성그룹 이재용 그 회장이죠.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조사에서 이재용 회장이 19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검찰들이 시간 날 때마다 뭐 이재용 잡아놓았다 이게 자랑하던 것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당시에 이제 화면 나오죠. 당시에 윤석열 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중앙지검 3차장을 했고요. 이복현 지금 금감원장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저 수사를 지휘했는데 혐의가 전부 다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미 그 저 경제인들 데리고 해외 순방하고 또 먹방하고 하면서 이미 다 예고됐던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기 그러니까 분식회계로 이제 저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네. 분식회계로 하면서 이제 분식회계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기 삼성 그 저기 뭡니까 제일모직하고 어디죠? 삼성물산. 삼성물산 그 합병 예. 이 전체가 이제 지금 하나로 해서 17개 죄로 그 19개. 19개로 기소가 됐는데 전부 무죄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이복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기사를 보면 이거 삼성 관련 수사를 잘해갖고 금감원장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경제 수사를 잘하는 분이다. 근데 전부 무죄가 났잖아요. 그 사람 반응을 나온 거 한번 봤어요. 반응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 기회로 이 무죄를 계기로 삼성이 그 경영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면 저기 좋겠다 이런 건데, 야 이거 수사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에가 참 얼굴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글쎄 이렇게 태도가 그렇게 바뀐 겁니까? 잡아놓겠다고 벼를 때는 언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수사 그 서울지검장이 그때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죠.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저기 그때 수사 지휘했던 게 한동훈 3차장이죠. 예. 그다음에 방금 이복현 씨잖아요. 거의 3인이 그 주도했던 어떤 이 수사였잖아요. 윤석열 이 좌우 양팔들이 다 출격을 한 거죠. 근데 하나도 17개 중에서 하나도 그 유죄를 못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게 뭐라고 할까 이게 아주 그 석고대죄를 해야죠. 검사로서는. 물론 이게 뭐 2심도 있고 3심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씨 뭐라고 얘기했죠? 이번에 그 저기 삼성 전부 무죄나니까?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이 아니었다. 아니 그럼 기소할 때만 아니면은 자기는 이게 저는 이번 판결이 그 우선 저 판사를 뭐 탓하기 전에 정말 그 검찰팀 그리고 그때 저 수사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고요. 그 여당의 어떤 이제 저 대표 비대위원장을 하고 금감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또 혐의도 뭐 19개인가요? 예, 19개. 19개. 그 아무거나 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중에 뭐 하나 나와야지. 이거는 하나도 못 맞췄어? 그 수사 그 조선제일검? 네. 조선제일검. 조선제일검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 최하검이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때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니 나는 기소할 때 없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이를테면 달을 보라고 하니까 달은 안 보고 손톱에 때가 있다는 둥 뭐야 손도 안 씻고 그러냐는 둥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건 그런 이상한 화법 안 통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면서 조금 머리 좋다는 애들이 여리저리 그게 뱀장어처럼 빠져나가는 방법이잖아요. 요건 아니고 요건 깁니다 그러는데 국민들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야 네가 수사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수사 다 해놓고 기소할 때 빠졌다고 해서 나는 기소할 때 관여 안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죄 없으니까 됐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관여했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는 내가 하고 시험은 네가 받지 않냐 이러는 건데. 근데 법원 이게 이제 검찰에서 기소할 때 이게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도 좀 약간 의문인 게 법원에서 지금 압수수색이 위법했다. 또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도 이제 유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수사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수사를 19개 혐의. 수사를 구태 아주 그 독재 정권 시대식 그 저기 뭐야 뭐 저인망 그 훑기 수사로 네.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어떤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법원에서 그 받아주지 않잖아요. 저는 그건 네.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법원에서 내준 영장의 근거에서 수집된 증거로 활용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마구 한다면은 요새 기자들 엄청나게 압수수색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윤 대통령 그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 하는 것도 웃기지만 거기에서 다른 것들을 막 찾아가고 그걸 기소를 하면은 별건으로. 그러니까 그걸 막는 거랬잖아요. 이번에 저 법원 판결은 그런 면에서는 난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네네네. 그건 받아들여야 될 것 네. 같아요.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제 법원도 비판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법원을 비판하기 이전에 검사들이 이렇게 말이야 완전히 막 그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막 해서 다 세상을 뒤집을 정도의 어떤 사건을 해낸 것처럼 막 자랑을 하더니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면은 누군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죠. 얘가 잠깐만요. 일본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수검찰들이 일본 특수검찰들 그대로 베꼈다고 해도 저기 뭐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의 특수검찰들 제가 쭉 보니까 일본의 특수검찰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유죄가 하나라도 안 나면은 이 사람들 그냥 거의 그 좌천이 아니라 옷을 벗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내가 기소한 것을 100% 유죄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걸로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버해서 우리나라하고 정반대로 저기 그 증거를 조작하다가 걸린 경우도 있어요. 오사카 저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유죄를 100% 받기 위해서 증거를 갖다가 조작을 하도 이제 나중에 걸려서 그 사람 파면이 되고 그랬는데 재판받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그 특수부 검사들이 기소를 마구 남발해. 근데 법원에서 무죄가 돼. 그래도 승진해. 승진해. 왜 그렇게 했어요? 신상필벌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지면 또 항소하고. 항소는 좋아. 항소하고 나중에 좋은데 나중에 최후까지 무죄를 받아도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해. 왜? 업적주의가 아니야. 소위 말하는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이 카르텔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 나쁜 짓을 해도 누구랑 친하면은 승진하거든. 그게 문제라고 봐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그 사법농단 사건으로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이분에 대한 혐의가 47개나 됩니다.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겁니까? 이 과잉 수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검찰 수사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하나가 이제 먼지떨이. 그러니까 털고 털어서 그 중에 뭐 많은 티끌이 나오면 그 부풀려 갖고 뭐 하나 죄 만들어내고 또 하나 저인망을 훑는다 그러나요? 계속 뭐 하나 또 나올 때까지 예? 뭐 훑고 저인망식. 그러다 뭐가 나오면은 원래는 이런 혐의 때문에 수사를 했는데 요건 못 나오니까 다른 거로 별건 하고. 그래서 재판에 이제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서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분 좀 40몇 개? 47건. 그 중에 하나 뭐가 걸리겠지. 그러면 99가지가 무죄가 나오고 하나만 유죄 나와도 수사 잘한 것처럼 그렇죠. 제대로 수사한 것처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제가 이제 좀 옛날에 이제 그 경찰서 이제 출입할 때 사회 민주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에서도 인권 수사해라.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수사하면서 뭐 폭언한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인권 수사가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되니까 그때 만난 형사들이 이랬어요. 아 수사 못 해 먹겠대. 아니 뭐 잡아와서 뭐 좀 수사 좀 하려 그러면은 여기는 뭐 나는 뭐 인권이 없나 뭐 이러니까 수사하기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서 뭐 이러면 됐었는데. 근데 같이 얘기다 그랬습니다. 한참 좀 지나서 얘기했는데 한참 그랬어요. 그런데 인권 수사가 도입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발전했습니다. 일단 과학 수사. 그런데 경찰의 수사 실력이 능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학 수사 같은 거. 그랬는데 검찰은 그때 계속 아닌가? 무슨 먼지떨이 수사, 저인망직 수사 이러는 게 요번에 양승태 대법 사법농단 이것도 물론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죠. 그 전에 수사는 제대로 했는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거는 그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판단은 그 저기 지금 이전에 했던 그 삼성 이전에 말했던 삼성 그 재판하고 그다음에 손준성 재판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보는 측면이 뭐냐면은 달리 봐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그 판사들이 자기네 옛날에 그 저기 대장 옛날에 그 상사를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최고 그 저기 대법원장을 자기 조직의 장을 그러기 때문에 판사들도 논리가 상당히 그 웃기는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재판에 관여할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할 수 없다. 직권남, 그러면은 저기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기 재판의 어떤 독립성을 저해하는 헌법에 저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구사한 건 상당히 이상하지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수사도 잘못했고 재판하는 어떤 판사들도 자기네들의 조직 수호 차원에서 또 봐주기도 하고 이것이 합쳐서 나온 것들이 결국은 양승태 사법농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법농단이라는 게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그 헌법에 나와 있는 판사의 양심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독립된 판사의 독립 재판에 누구도 개입하지 마라. 외압 행사하지 마라. 그거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개입해서 사법농단이라는 건데 재판에 개입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 어떤 정말 해괴한 그 논리를 만들어낸 건데. 해괴한 논리죠, 진짜.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낸 건데. 네. 차라리 47가지 혐의가 아니고 정말 이 나라의 어떤 그 민주주의 발전과 사법부의 재판의 독립성이라든지 판사 양심을 지켜서 정말 다투야 될 것만 한 개, 두 개. 요만 했으면은 검사들도 덜 고생했을 거고 판사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되든 안 되든 그냥 뭐 먼지떨이 저인망식하고 그러니까 재판 양은 양대로 많아지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니까 맨날 재판 그러면서 뭐 재판이 늦어지네 뭐 지금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청호 사회자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재판 3개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손준성, 삼성 저기 이재용, 양승태 했는데 3개 다 공통된 거는 뭐냐면 검찰 실력 없다. 검찰 진짜 치졸하다. 사악하다. 이게 딱 드러난 거고 이제 양승태 재판의 경우는 판사들도 자기네들 그 조직 보호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굽는구나. 네. 이거 저기 판사를 하는 게 저기 우리 장기 돌 때 역시 포가 포를 못 먹는구나. 이거 어떻게 진짜 다른 식으로 이걸 저기 징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재판에 관여했다 그러면서 관여한 정황은 있는데 그것이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저기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관련된 이재용 포함해서 14명 전부 다 무죄가 나왔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포함해서 이 관련자들도 전부 다 거의 다 무죄죠. 1심에서. 다 무죄죠. 뭐 다. 사실상 다 무죄죠. 이게 저기 아까 17개, 19개, 47개잖아요. 예. 점수로 매기면 빵점이잖아요. 예. 점수로 매기면 빵점. 손준성 재판은 마이너스 100점. 그죠? 예. 그러니까 세 개를 평균 내면 마이너스 33점이야. 그러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사와 다 관여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런 양반들은 이복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석고대죄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검찰 전체 조직도 검찰이 왜 2,000명 이상 되는 검사들이 이 뭐 몇백 명 안 되는 이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전행에 이렇게 다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 안에서의 어떤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많은 진짜 밤새가면서 일하는 진짜 그게 뭐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검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검사들 손준성 기소한 검사, 수사한 검사. 손준성. 네. 그건 공수처잖아요. 공수처인가요? 공수처고 아이가 이전까지 뭐 이거 특수 수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어떤 그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이게 정치화된 몇몇 검사들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저 욕을 먹는 건데 저 이제 이게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고 검사, 그러니까 검찰, 법원 다 자정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우리 국민들 불쌍한 것 같아요. 지금 그저 이를테면 고발 사주 사건도 경영 이재용 그 삼성 고용 경영 승계도 그렇고 사법농도 그렇고 다 이것은 법과 관련된 문제 아닐까? 그렇죠. 검찰, 법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거는 검찰도 못 믿겠지, 법원도 못 믿겠지, 그걸 감시하고 비판한다는 언론도 못 믿겠지. 그러네. 이런 또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들으면 뭐 도망 다니지 뭐 안 나타나지.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국가를 믿을 수가 없잖아. 국가를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